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초보분들도 쉽게 이평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동평균선 또는 뭐 스토캐스틱 또는 뭐 볼린저 밴드 또는 뭐 일목균형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지표들은 내가 매매를 하는데 가이드가 될 뿐이지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지표들이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지표를 찾아서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성과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제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를 했었으니까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이평선, 이 하나하나의 이 이평선들이 5일선일 때, 11선일 때, 21선일 때, 이 5일선은 말 그대로 주가가 5일 동안 움직인 거를 평균값으로 낸 겁니다. 뭐 더 자세한 것들을 원하시면은 검색하시면 나와요. 검색하시면은 사전적인 의미가 나오니까 검색을 해서 한번 봐보시고, 우선 저는 매매를 실전으로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익힌 거,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평선에 대한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보분들, 코리니 분들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캔들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캔들이 밑에서 움직입니다. 캔들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동 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 평균선의 방향은 이쪽. 그럼 우리는 이 이평선을 보고 이 캔들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초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네. 이평선 쪽으로 돌파가 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폭단했다가 또 돈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구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다시 돌파, 돌파했을 때 이때는 매수 사인입니다. 매수 사인. 이평선이 돌파가 됐을 때 매수 사인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다시 손절을 하셔야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변곡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면은 캔들이 밀리더라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 그럼 따라 올라가요. 캔들도.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캔들이 위에서 놀 때가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놀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놀 때가 있어요. 근데 이평선은 이렇게 말아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요때 그림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캔들이 따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으면은 보통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평선 쪽으로. 그럼 이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던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지켜보는 겁니다. 왜?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캔들도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뚫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매수 사인, 매수 시그널입니다. 좀 난이도가 높긴 한데 매수 시그널이에요. 이평선으로만 지금 보는 거니까 이평선으로만 지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와중에 뭐 다른 지표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추리를 해가면서 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평선으로만 무조건 맹신을 하고 신뢰를 줘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캔들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 이런 그림일 때, 이런 그림일 때, 이평선이 뭐 이런 식으로 꺾일 때가 있습니다. 변곡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죠. 근데 캔들이 이렇게 따라 내려옵니다. 이렇게 따라 내려와요. 이때도 사람들은 무서워서 매도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보통 위에서 캔들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평선은 변곡을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은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끝에 변곡에서는 매수 사인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쯤에서는 매도 사인일 수가 있겠죠. 뭐 요런 그림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죠. 이평선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상승 추세에 있는 이평선이 있을 때 캔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렇게 깨질 듯 하면서 안 깨지고 요거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지한다. 여기에 매수 사인은 뭐 요런 데를 여러 번 지지를 했을 때, 요런 데를 지지하는 거를 재차 확인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추격 매수가 될 수가 있죠. 제가 추가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강 뭐 요런 느낌, 뭐 대강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평선이 요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요런 식으로 올라갈 때 캔들이 위에 있을 때 당연히 이평선과 캔들은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평선이 위로 이렇게 고개 들고 있을 때는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일시적인 그림일 수 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매매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런 그림, 그 다음에 이평선이 요런 식으로 변곡을 보일 때, 이평선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놀다가 아래에서 놀다가 돌파했을 때, 이거는 여기도 매수 사인. 네, 똑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평선 이렇게 있는데 캔들이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놀고, 근데 여기를 계속 건드립니다. 툭 또 이평선 여기 따라 올라가겠죠. 툭 네, 지지받는다. 주가가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주가가 움직이다가 돌파를 해버립니다. 사람들 무서워서 이거 던지거든요. 여기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캔들이 돌파 하락이 나와서 패닉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따라 올라갑니다. 이평선의 방향대로 뭐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에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도 사인은 뭐 이런 경우 이평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캔들이 위에서 놀다가 위에 놀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따라 붙으려는 성질.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못한다 하면은 당연히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매수 사인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면은 이렇게 놀다가 돌파가 되면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요거는 반대입니다. 매도 사인. 그냥 이평선 방향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매도 사인.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조심을 해야겠죠. 요런 거. 제가 아까 요렇게, 아까는 제가 지지받는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캔들이 밑에서 이런 식으로 놀다가 당연히 이평선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 붙으려고 하겠죠. 따라 붙겠죠. 자, 여기서 저항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또 붙으려고 하겠죠. 저항. 이거 느낌 안 좋다. 이평선 방향도 밑으로 하향을 그리고 있고, 캔들은 저항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매도 사인이에요. 매도 사인. 매도 시그널. 네, 매도 시그널. 어디서부터? 이때부터. 이때 탈출을 하던가 해야 돼요. 이평선 그림만 봤을 때예요. 이평선 그림만 봤을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런 경우 갑자기 이평선이 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캔들은 밑에서 놀고 있어요. 밑에서 놀고 있는데 이평선이 왜 올라가지 갑자기?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예요. 급등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급등했으니까 급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급하락.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평선이 이렇게 말아 올라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변곡이 되는 지점이 나와요. 변곡이 되는 지점. 급등을 하면은 급하락.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이런 게 있죠. 이평선이 이렇게 말아 올라질 때, 올라가서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캔들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 내려가는 거. 네, 따라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리고 요런 사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평선이 위에서 놀고 있다가 캔들에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강력한 수급이 나와서 펌핑이 쭉 나옵니다. 하지만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평선을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됐다. 저항을. 이거는 우리가 뭔가 너무 인위적이다. 또는 세력들이 캔들을 왜곡을 시키고 있구나. 이건 거짓말 반등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펌핑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저항받는 거. 이평선이 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캔들이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맞고 그러다가 같이 이평선 방향대로 똑같이 따라 내려가는 저항.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있던 캔들이 급등하는 차트, 이런 것들은 갑자기 이평선도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갑자기 급하락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즉 이런 것들이 다 매도 사인. 네, 매도 사인입니다. 매도 시그널. 근데 맹신은 하면 안 됩니다. 맹신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평선이 사람들이 그러죠. 정배, 역배, 정배열, 역배열. 그러니까 뭐냐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게 설정하는 거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근데 대강 주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저는 코인에서는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코인을 일단 어쨌든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으면은 5일선과 21선과 61선과 121선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으면은 정배열이구나. 캔들의 힘이 좋겠다 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값이 위에 있고 11선의 이동평균선 값이 그 아래에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매매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캔들이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요거는 캔들 위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 올라왔다가 떨어지더라도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또는 여기를 맞고도 올라가고 여기를 맞고도 올라갑니다. 정배열일 때는. 그러면은 역배열일 때 반대겠죠. 역배열 5일선, 11선, 21선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평선 이렇게 흐른다고 쳤을 때 당연히 상황은 좋지 않아요. 역배열 상태는 매수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캔들이 이 가운데에서 움직이든 위에서 움직이든 아래에서 캔들이 움직이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동 평균선이 뭡니까? 5일 동안 사람들의 산 주가를 평균을 낸 값이에요. 11선도 마찬가지고 21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오랫동안 산 사람의 이동 평균선의 값이 맨 위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저항이 두껍다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주가보다 20일 전에 산 사람의 주가가 지금 비싼 거예요. 최근에 산 사람의 주가보다 20일 전에 산 사람의 주가가 지금 비싼 겁니다.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산 사람은 내가 오래전에 산 사람보다 비싸요. 내가 산 게 주가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초조해. 팔고 싶어해요. 팔고 싶어. 뭔가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고, 아니, 반대로 오래전에 산 사람들은 내 거 많이 올라서 좋은 거예요. 언제 팔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동 평균선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눈으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러면은 차트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쭉쭉쭉쭉쭉쭉 돌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해놓고 이평선만 켜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보라 색깔은 11선, 노란색은 21선, 그다음 더 진한 뭐 주황색 무리 같은 이 색깔은 61선, 파란색 121선, 정배열 상태. 이곳의 구간은 정배열 상태입니다. 캔들을 보세요. 캔들이 이 정배열 상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잘 타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작은 이평선들이 꼬이면 사람들이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작은 이평선이 큰 이평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크로스일 때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은 앞전에 이 상승의 힘이 있었었는지 이 정배열에 대한 힘이 있었었는지 거래량의 힘이 있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거를 종합을 했을 때 데드크로스가 났던 11선과 21선이 다시 골든크로스를 동시에 내주면서 다시 큰 상승이 나왔어요. 지나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쉽게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차트를 어느 상태에서 봅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봐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평선으로만 매매를 하라고 하면은 잘하시는 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평선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저항 라인, 이런 지지 라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는 이런 스토캐스틱을 나한테 맞는 지표를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봐야 됩니다. 이 이평선이 어쩔 때는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어느 상황에서는 이 스토캐스틱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줄 때가 있고, 반대로 그때는 이 이평선은 분위기 정도, 흐름 정도만 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적시적소에 맞게 지표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맹시는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에서 지지저항, 지지저항, 매물대에서 지지저항, 지지저항, 초보분들이 이게 헷갈리거든요. 매물대가 뭐냐? 지지저항을 이제 알겠는데 매물대 소화, 매물대 돌파 이런 게 뭐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물대는요, 뭐 이렇게 있을 때 매물대는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거를 크게 보면은 뭐 요런 그림이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매물대는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많이 한 구간, 구역,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빈번하게 일어난 응집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요런 데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요런 데가 될 수가 있겠고, 요런 데가 매물대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고팔고 한 구역, 구간. 그럼 캔들이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하면요, 했을 때, 그리고 주가는 캔들의 주가는 밑에 있을 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캔들은 이 아래에 있죠. 우리한테는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미리 사왔던 사람들은 위에 있어요. 위에. 요거를 얘네들을요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들입니다. 개미들. 여기에는요 차트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 쉬고 있어요. 개미들이. 어떻게? 내 자리 안 오나? 내 자리 49.49,230달러 안 오나? 내 자리에 안아주나요? 제발 제 자리 와주면은 탈출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이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 그러면 이 캔들이 만약에 상승을 해서 이 매물대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방금 전에 어떤 개미가 있었죠? 요 자리에?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 여기 있던 개미들이요. 주가가 여기까지 자기 평단까지 오면은 탈출. 야호! 탈출합니다. 자, 시장의 구조가 뭡니까? 제가 방금 야호라고 외쳐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 저도. 자, 시장의 구조. 사람들이 사면 올라가고 사람들이 팔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매물대에서 사람들이 팔았죠. 탈출했죠. 그러면 하락이에요, 하락. 자, 이런 거를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 저항. 근데 반대로 매물대 지지하는 구간이 있어요. 요런데, 요런 데는 지금의 주가, 현재가를 봐보십시오. 현재가. 자, 매물대 지지라인, 현재가. 자, 이 사람들은 나이스. 너무 좋다. 푸근하다. 왜? 수익 중이니까요. 몇 프로 수익 중?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뭐 29% 정도 수익 중이네요. 요 정도 수익 중이니까 푸근하죠.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떨어졌어. 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버팁니다. 내가 이거를 버텼는데, 내 이 수익을 봤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심리라는 게 있어요. 버팁니다. 꾸역꾸역. 그러면 반등. 네, 반등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도 하죠. V자 반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게 매물대 지지 라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매물대 저항, 매물대 지지가 완벽하게 저항받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매물대 지지 라인이 맞고 반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우리는 대처를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그리고 매물대 지지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나중에 또 우리 초보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